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프로세서 실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틀랩의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매틀랩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진행을 하고 수업 자료는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실습은 이 매틀랩 온라인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구현할 겁니다. 우선 매틀랩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번역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 탭에 들어가셔서 문서를 들어가시고 매틀랩 살펴보기를 들어오시고 여기서 매틀랩에 대해서 기초적인 예제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이라 한 번씩 다들 읽어보셔서 직접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도 매틀랩 시작하기 파트를 들어와서 튜토리얼이 또 쭉 나와져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보지 않을 거고 데스크탑 기본사항, 행렬과 배열 인덱싱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틀랩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보면 매틀랩에 접속하면 보이는 창입니다. 여기서 명령창이 코드를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바로바로 실행되죠. 매틀랩은 인터프린터형 언어여서 따로 컴파일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바로 컴파일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현재 폴더가 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나 여러 파일들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이 왼쪽 밑에는 작업 공간이라고 해서 사용한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생성한 데이터, 변수들이 보여서 실시간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디버깅 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먼저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 2를 저장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수를 선언하고 저장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그냥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원하는 숫자를 저장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업 공간에 변수가 저장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매틀랩은 실시간으로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도 가능한데 변수 C에 A와 B를 더하는 연산을 만들어 봅시다. 네, 바로 계산이 되어서 3이라고 저장되는 것이 확인되었죠. 매틀랩은 이렇게 수학적 함수가 아주 잘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삼각함수의 코사인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의 코사인 값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함수는 입력값을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의 입력값은 라디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호를 사용하여서 변수를 저장하는데 이것을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저장한다는 것이죠. 즉 뒤에 계산한 코사인 A라는 값을 변수 뒤에다가 대입한다,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식에서 사용하는 항등식인 좌변과 우변이 같다, 등호를 나타내는 것은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등호 두 개를 쓴 는이라고 사용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변수 선언도 사용하지 않고 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in a라고 치면 값이 계산돼서 자동으로 ans 변수에 저장됩니다. answer이라는 뜻이죠. 이 변수는 또 다른 명령을 변수 선언하지 않고 실행하면은 바뀌기 때문에 간단한 값 확인할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하면 해당 변수 값이 바로바로 뜨게 되죠. 그런데 코딩이 길어지게 되어서 변수의 값이 하나하나 뜨게 된다면 프로그램도 느려지고 오히려 더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명령어 끝에 세미콜론 찍어서 결과값이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2는 a 곱하기 B, 세미콜론은 찍어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위에는 각자 다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결과값이 없죠. 하지만 이 작업 공간을 보시면 변수 2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아까 a가 1이었고 b가 2였으니까 두 개를 곱한 값 2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원할 때 결과값을 보이게 하든지 안 보이게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clear이라는 명령어는 모든 변수를 지워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이 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clc라는 명령어는 명령창을 지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행렬과 배열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매틀랩에서 MAT가 매트릭스의 약자라고 했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C언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수를 다룰 때 배열을 사용하지만 이는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이 숫자들을 계산할 때 따로따로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매틀랩은 변수를 행렬로 처리를 하여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끼리의 닫힌 연산이나 역행렬 계산 등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기하학에서도 벡터를 행렬로 수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엑셀도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카메라 사진, 영상, 컴퓨터상의 이미지들은 모두 2차원 또는 4차원 행렬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연구나 개발을 할 때 이 행렬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음성 처리나 성형 대수학도 행렬로 연산하면 편리한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행렬을 선언할 때 기본적으로 대괄호를 쳐서 구분을 합니다. 먼저 행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벡터는 가로 방향으로 숫자를 늘여놓은 형태인데요. 각 숫자마다 쉼표나 띄어쓰기를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마다 띄어쓰기를 해서 행벡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열벡터는 세로 방향으로 놓여진 상태로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세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열벡터가 만들어지죠. 이때 아까 세미콜론이랑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미콜론은 대괄호 안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합하면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가령 행이 4이고 열이 3인 행렬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행벡터 방향으로 숫자를 작성을 하고 세미콜론, 행벡터를 작성하고 세미콜론 연속으로 하시면 4x3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1, 2, 3, 4 행이 되고 1, 2, 3, 3열이 됩니다. 그래서 4x3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특정한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once라는 함수는 1로 이루어진 행렬을 만들고요. 다음과 같이 행과 열의 개수를 입력하면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2,3을 입력하니까 2x3 행렬인데 1로 채워진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제로스, 여기에서는 5,2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5x2 행렬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랜드 함수, 랜드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랜드 2,4라고 입력을 했으면 2x4 행렬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 있는 숫자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한 숫자들은 콤마를 이용해서 숫자 2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숫자 하나만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를 입력을 하시면 5x5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행렬 연산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행렬 A에 더하기 10을 하면 한 번에 행렬 A에 있는 모든 숫자에 10이 더해집니다. 이것은 매틀랩이 행렬로 연산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C언어나 다른 언어로 연산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 숫자 개수만큼 포문으로 만들고 더하는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하셨어야 했을 겁니다. 지우고 네, A 행렬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함수도 한 번에 적용되는데요. sin A라 입력하면 9개의 값 모두 sin 값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짜면서 수학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텐데 매틀랩은 이러한 수학 계산을 엄청 잘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행렬을 전치하고 싶다면은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가운데 대각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은 것을 전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전치 행렬은 A 어퍼스트로피를 하면 알아서 전치가 됩니다. 그리고 역행렬 또한 인버스 함수 inv 함수를 이용하면은 역행렬을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우선 역행렬을 알기 전에 역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수는
어떤 수의 그 수와 곱한 결과값이 1이 나오는 숫자를 그 숫자를 역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역수는 7분의 1인 것이죠. 그래서 7과 7분의 1을 곱하면 1이란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이고, 간단히 역수를 구하는 방법은 7을 이항시키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역행렬도 비슷한 원리인데,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과 곱한 결과가 단위 행렬인 경우 그 행렬이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단위 행렬이란 가운데 대각선 있는 부분만 1이라는 값을 갖고 나머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단위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단위 행렬을 만들어주는 행렬 자체를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역행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2차원 행렬의 역행렬은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는데 3차원 이상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풀기에는 한 번에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매틀랩은 이 복잡한 과정을 인버스 함수에 모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이 딱 나오게 되죠. 사실 이 역행렬은 역행렬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렬의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는 보통 변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곱셈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2x2 행렬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행렬 두 개가 있고, 이 행렬의 각 위치의 숫자를 곱하고 싶을 때는 점 곱하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는 A 점 곱하기 B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앞에 있는 숫자 1 곱하기 5가 나오게 되고, 2 곱하기 6이 12, 3 곱하기 7이 21, 4 곱하기 8이 3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두 행렬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만 곱한 결과값입니다. 여기서 그냥 곱하기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곱하기는 행렬곱 연산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행렬에서 곱셈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는데요. 앞 행렬의 하나의 행과 뒤 행렬의 하나의 열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와 더하기가 같이 있고 이 계산한 결과가 처음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행렬곱 연산이 됩니다. 매틀랩에서는 간단하게 A 곱하기 B를 해주시면 행렬곱 연산이 됩니다. 1 곱하기 5, 2 곱하기 7을 더한 값, 즉 1하고 5하고 곱하면 5죠. 2하고 7하고 곱하면 14. 결국 5 더하기 14는 19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연산을 하면은 행렬곱 연산이 됩니다. 이 행렬곱 연산은 엑셀이라든지 연립방식에서 값을 찾을 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단한 예제로 이 행렬곱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끼리도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진 행렬을 또 행렬로 묶어서 사용하면 행렬이 가로로 붙기도 하고 세로로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위에 A라는 행렬을 만들었죠. 이 A라는 행렬 옆에 B라는 행렬을 같이 대가로로 묶어서 행렬로 만들어 버리면 이 D라는 행렬은 A와 B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와 5, 6, 7, 8이 가로로 붙는 형태가 되고, 만약 A 세미콜론 B를 하게 되면 세로로 붙은 모양으로 행렬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행렬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 인덱싱입니다. 매틀랩 예제에서는 마방진이라는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방향으로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특수한 행렬인데, 저희는 굳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새로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4x5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순서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네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싶다면은 A는 4,2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A에 있는 행렬에 네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21이라는 값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몇 번째 행인지 몇 번째 열인지 기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숫자 하나만 써서 A8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열 방향으로 8번째 있는 값을 불러옵니다. 단순히 행벡터나 열벡터인 경우는 이렇게 숫자 하나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행렬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러오기를 한다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아무것도 없는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x5 행렬이 있는데 4,6 a는 4,6이라고 치면은 인덱스 에러가 납니다. 매틀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렬을 다시 보시면 네 번째 행에 6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값이 아예 없죠. 그래서 당연히 매틀랩에서도 에러를 보내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 숫자를 저희가 새롭게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값을 추가를 하시면 나머지 공간에는 0으로 채워지고 해당 공간에는 추가한 숫자 17이라고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저희가 마음대로 행렬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숫자 하나만 불러오는 걸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숫자를 가져오고 싶다면 콜론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콜론 연산자는 콜론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1:3 을 사용한다면 1부터 3까지의 정수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직접 명령어를 보시면 a 1:3, 2라는 뜻은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까지 그리고 두 번째 열이 겹치는 숫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숫자 19, 11, 19가 나오게 되죠. 이 위에 A 행렬에서 보시면 1에서 세 번째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숫자만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19, 11, 19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콜론의 숫자를 쓰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그 차원의 모든 요소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3, 콜론을 했다면은 세 번째 있는 행과 모든 열이 겹치는 숫자들을 불러옵니다. 이 A 행열에서 다시 보시면 세 번째 행이 이거죠. 여기에 모든 열, 이 콜론이 뒤에 의미하는 게 모든 콜론, 모든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31부터 0까지의 값이 모두 다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1씩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증감을 통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론을 두 개를 써서 0 콜론 10 콜론 100이라고 하면 0부터 100까지 10씩 증가하는 숫자를 생성해 줍니다. 이걸 반대로 감소시켜 줄 수도 있는데요. 50 콜론 마이너스 7 콜론 0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7씩 감소하는 숫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콜론 연산자만 따로 사용하여도 하나의 행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신호 처리나 머신러닝의 그래프를 그리는 플랫 함수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매틀랩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